자, 가봅시다. 이제 한번 앞에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딱히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소인 것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문제 중에서 매력 있는 문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풀어보고 갑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0의 양의 합수 1, 2,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이 있네요. 8이하의 소수래요. 2하고 3하고 5하고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3의 양의 배수래요. 3, 6, 9, 12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서로 소인 두 집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서로 소인 녀석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딱히 어렵지 않고요.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전체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들의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가볍게 벤다이어를 추워? 너 왜 몰렸어? 일로 와. 아, 내가 가려. 아, 이 자리가 좀 그런 자리긴 해요. 여기 수진이 자리가 거의 마지노선 같은 거야. 요 라인이거든? 여기 앉으면 보여. 또 여기 키 큰 애가 앉으면 뒷사람이 또 안 보여. 그치? 딜레마. 그럼 일로 와요. 여기만 와도, 그놈이 그놈이다. 너 어떡하냐? 왜냐면 지금 이게, 알았어. 찌르실게. 일단 너는 살고 가야지. 지금 이제 날씨가 엄청 덥잖아, 지금. 엄청 더우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못 느꼈겠지만, 이게 이 교실에 8명 정도 들어오면 저거 하나로 감당이 안 돼서 완전 애들 막 그 지난주나 막 더워 죽고 막 장난 아니고 막 짜증 지수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요걸 설치한 거란 말이야. 근데 옆방들은 아직도 요거랑 요거에서 한 가닥씩 가져가서 그거에 의존하고 있거든. 요거를 크게 안 틀면 옆방도 되게 지금 더운 상태라서 아까 김기승이 와서 선생님 제발 좀 세게 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괜찮아. 내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치? 자, 우리는 괜찮잖아.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자, A라고 해놓고, 자, B라고 해놓고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합이 여집합이 2라고 6이래요. A와 B 합집합이 여집합이 2라고 6이니까 이 바깥쪽에 2라고 6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 교집합이 2, 5, 8이니까 2, 5, 8 이렇게 세팅해놓고 A차 B 순 A가 7하고 10이래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 더하기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게 없다라고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잠깐 쳐볼까요? 10의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밖에 없대요. 전체 집합이 홀수인 자연수래요. 1, 3, 5, 7, 9 얘네들이 이제 있거든요, 전체.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차 B, 순 A는 5입니다. 자, B차 A, 순 B는 2라고 구합니다. 그 다음에 A여, B여의 교집합. 저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물론 A의 바깥쪽, B의 바깥쪽의 교집합이니까 여집합이라는 걸 인지는 할 거야. 그쵸?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나와 있는 건 1, 5, 9, 3, 7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근데 저렇게 보이시면 A여, 교, B여의 얘가 공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순간 헷갈리시면 똑같이 여여 씌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등으로 가는 법칙에 의해서 A 합 B가 될 거고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될 거니까 A 합 B가 전체라는 말은 이 바깥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의 성질과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A랑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차 B, 순 A죠? 순 A가 A다. 당연히 맞습니다.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당연히 맞고요. A와 B의 교집합은 이거 공집합이거든요. 공의 여집합은 전체 맞고요. A와 B를 합치면 전체다? 이건 알 수가 없겠죠. 자, A와 여와 B의 합집합이래요. A 바깥쪽과 B의 합집합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자, 저기 가볼게요. 이건 순 B입니다. 순 B와 A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 이거 맞는 표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가볍게 그려놓으시고요. 맞는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설정시켜 놓고, 자, 이런 표현을 싹 했네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A와 B의 교집합은 이들의 교집합은 4, 5, 2개가 있네요. 이걸 반드시 포함하는 합집합의 부분집합 A와 B의 합집합은, 자, 이 중에서 4,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5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 표현 나옵니다. 준정아,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예요? A 안에 그러니까 X가 A에 포함되는 거겠죠? 교집합은 작은 거니까. 그래서 X가 A에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 볼게요. 지우라. 자, X랑 A차 B랑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예요? 합집합은 무조건 큰 거. 그럼 X가 더 큰 거.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A차 B가 X에 포함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A차 B가 필요해요. 순 A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을 제거한 나머지 1, 2, 3이 들어가요. A는 1, 2, 3, 4, 5였습니다. 이 X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현준아 몇 개? 네 개, 그죠? 4하고 5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2의 제곱 4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오랜만에 실력 더하기 하나 나왔으니까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10의 양의 약수, 두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전체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해석부터 해보자. A와 X의 합집합과 B와 X의 합집합이 서로 같대요. A와 X의 합집합과 B와 X의 합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X가 A랑 B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X랑 B랑 합집합이 서로 같을 거니까. 맞죠? 자, 이 그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정말 이것만 될까? 지호야?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1, 2, 3, 6, 10이거든요. 예. 오, 그래요? 네. 시우야, 너도 요거 인정? 네. 자, 근데 바로 떠올라? 저걸 보면 이게? 오, 그럼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를 가지고 있었거든. 거기에 1, 2, 3, 6, 10이 있어. 그러면 4의 존재야, 4의 존재. 그치? 그러면 지호야, X라는 집합은 몇 개가 될까요? 2개. 왜? 4가 있거나 없거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요 안에 4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에 아까 이미 다 설명을 다 끝났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로 가는 법칙까지 설명은 싹 끝났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갈 건데 그 전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교환, 결합, 분배 중에서 사용된 법칙으로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변화한 지점이 어딘가를 봤더니 여기가 바뀌었네요. 그쵸? 지우야,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지점을 살펴봤더니 요쪽에 있었던 중괄호가 요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여기 있었던 중괄호가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현준아, 무슨 법칙? 그렇지, 결합 법칙. 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신기하게도 자, 갑자기 교집합이 형성이 됐어요. 시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교를 가지고 있고 여기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역연산을 한 거겠죠. 그래서 B로 묶어서 교를 끌고 나와서 얘네 둘의 합집합을 써준 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자,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합,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배. 자, 이쪽은 마지막으로 둘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교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안 나오는데 진짜 가끔, 정말 가끔 어쩌다 한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한번 할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하시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냐면, 합인데, 교인데, 합인데, 괄호가 생겼네. 아, 그러면 우리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 쓰자? 분배 쓰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A와 A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분배를 써주시면 합 묶어서 B 그리고 요거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근데 수진아, B와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그렇지. 이러면서 A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자. 앞에 거, 뒤에 거의 여집합 이 구성은 앞에 거, 뒤에 거 요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이 녀석은 앞에 거, 뒤에 거의 여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에서 빼자 이거거든요. A라는 집합에서 순 A를 빼래. 자, A라는 집합에서 순 A를 빼면 뭐만 남아요? A 교 B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A 교 B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 아이를 이렇게 바꾸고 무슨 드모로 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 녀석은 앞에서 했듯이 공집합이고 이 녀석은 A도 B가 될 건데 얘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이거다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겁나 복잡하죠. 그냥 직관적으로 가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뭐야? 순 A. A라는 집합에서 순 A를 빼면 나머지는 둘의 교집합이겠구나.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자, 이쪽 가봅니다. 안타깝게도 요것도 합집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딱히 쓸만한 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차집합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먼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 교 B의 여로 바꾸시고 자, 드모로 간의 법칙
A여 합 B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이니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뭐든 멋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얘네 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둘의 합집합은 뭐? 전체. 맞죠? B랑 B여의 합집합은 전체. 전체와 뭘 합하는 무조건 전체. 그래서 얘는 전체. 자, 적당히. 자, 이제 이쪽 볼게요. 혹시 준영아 이름 그 있었는데 가운데만 나와있다. 그걸 무슨 집합? 현준아 무슨 집합? 지호야 무슨 집합? 대칭 자식하고. 차집합. 그렇지. 그런데 안타깝게 되는 대칭 차집합은 아니야. 여기가 합이 들어가야 대칭 차집합이다. 근데 얘는 뭐예요? 자, 단순하게 보자. 봐봐. 단순하게 보자.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순 A라 그랬죠? 맞죠? 이거 제가 순 B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영아, 순 A랑 순 B를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애초에 순수한 애들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 집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4번 가봅니다. 자, 이 녀석의 성립함을 설명하래요. 한마디로 이거 가지고 왼쪽 거 가지고 오른쪽 거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가보자. A 차 B 차 C. 솔직히 말하면 학교 시험에서 절대 이런 걸 내지는 않아요.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서. 왜? 수행평가 이런 거 내버리잖아요. 그럼 뭐 해버리면 되냐면 봐봐. 이렇게 놓고 A차 B는 뭐예요? 여기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C를 빼면 뭐가 남아요? 순위. 순위가 남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B하고 C 합집합은 여기죠. 그쵸? A에서 B하고 C 합집합을 빼면 순위. 여기만 남겠죠. 이러면 끝난 거야. 맞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가 서술형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벤다이어그램 2개 그리면 끝나요. 그 말은 서술형 내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냥 벤다이어그램처럼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뭐 딱히 뭐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살짝 보여는 드릴게요. 일단 결과가 맞다는 건 봤잖아. 자, 가볼게요. 이걸 연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자. 자, 이건데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는 절대 차집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A, 교, B, 여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교, C, 여로 바꿀 겁니다. 됐죠? 괜찮죠? 이거 먼저 차로 바꾸고 앞에 거, 교, 뒤에 거 여집합으로 또 바꾼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은 없어요. 맞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A, 차. 그러니까 A, 교, B, 합, C의 여. 맞죠? 맞죠?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이 녀석들 여, 반대로 B, 여, 교, C, 여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 별거 없죠? 연산으로 가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은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괜찮죠?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건 앞에 거, 교, 뒤에 거의 여집합 이런 구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자,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은근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올 때는 뭐 특별히 포함관계 이런 것보다는 좀 복잡한 형태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는 3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개짜리가 이것 중에 하나니까 누가 누구에 포함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가볼게요. A와 B의 합집합 A, 여, 교, B. 자, 이걸 보는 순간 A, B,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맞죠? A여 교 B는 B교 A여니까 B에서 A를 뺀 순 B입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에 교의 덩어리에 여가 있네요. 아,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순 B를 뭐 한 거야? 뺐지. 다시 생각해봐. A와 B의 합집합에서 순 B를 빼면 뭐만 남아? A와 B 합집합에서 순 B를 뺐으니까 A만 남겠지. 그러니까 A만 통짜로 남으면 돼. 근데 그게 뭐래요? A교 B래요. A가 A교 B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죠? 왜 교집합은 작은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이니까 이걸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거야. 괜찮죠? 저걸 연산법칙으로 쫙 풀어줘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구성이 교여가 있으면 그냥 빼고 두 번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자, 요거 두 번째 그림 찾아주시면 돼요. 당연히 1번 아니고요. 자,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여집합은 반대로 보자 그랬어요.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세 번째는 틀리죠? 합집합은 큰 거니까 틀립니다. 자, 리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A여 합 B가 전체 집합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 보시면 알아요. A의 여집합과 B를 합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해보셔야 되긴 해요. 자, 미음 B 조 A여는 B 차 A야. 한마디로 순 B가 공집합이냐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기는 한데 풀 만한 문제가 보이진 않아서 자, 요거 가볼게요. 자, 위에 것도 한번 가봅시다. 요거 보시자마자 드는 생각 순 A, 순 B. 순 A야, 순 B야? 저거 순 A예요, 순 B예요? 순 B죠, 그쵸? B교 A여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순서만 바꿔서 순 B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네요. 둘의 합집합에서 순 B를 뺐더니 그러면 A겠죠. 근데 A가 A와 B. 이번에는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A가 큰 거야.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그림이면 되겠죠?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는 그림 3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아까 지우가 말한 대칭차집합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칭차집합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한집합의 원소개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대칭차집합 얘기는 조금 해볼게요. 자,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취향이야. 여기 가운데 집어넣는 거는 새로운 연산 기호라는 표시인데 그냥 선생님 마음에 넣고 싶은 거 그냥 아니면 선생님이 타이핑 하시다가 상용 문자표 있잖아요. 한글 보면 거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기호 그냥 갖다 집어넣을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을 저렇게 정의할 겁니다. 자, 의미적으로 보면 순 A와 순 B의 합집합이에요. 순 A와 순 B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쪽과 가운데만 쏙 파먹은 녀석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얘는 구한법칙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나 서로 반대의 합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여집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녀석에다가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자, 전체 여집합을 씌우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식으로 여집합을 씌워버리면 저기다 전체 여집합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드물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아이를 또 세부적으로 드물관의 법칙을 또 적용시켜서 자, 이렇게 바꾸고, 그쵸? 이렇게 표현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표현이 바꿔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순간 잘 몰라요. 그쵸? 뭐야, 너는 여집합과 뭘 더했는데 교집합이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는 선생님들은 겁나 착한 선생님들이고요. 뭐 요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뭔가 보이거든. 얘 뭔가 뒤집혀 있는 느낌인데? 요거 없고 얘가 합집합이고 요거가 없으면 차집합이네? 아, 차집합에 여집합이구나. 대칭 차집합에.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솔직히 감도 안 와요. 차라리 이 정도만 돼도 아, 차집합이구나 느낌 오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게 감도 안 옵니다. 그렇다고 이걸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덩어리, 그리고 어떤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 세팅되어 있는 문제. 근데 분배 법칙이 안 먹혀야 돼. 보시면 분배 법칙이 안 먹힙니다. 그렇죠? 분배 법칙이 안 먹히는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런데 좌우가 약간 대칭성을 띠고 있죠? A 대신에 B, B여 대신에 A여. 교. A여 대신에 B여, B 대신에 A, 합. 이런 식으로 좌우가 뭔가 서로 바뀌어 있는 모양을 띠고 있으면 다 이 아이와 관련된 문제인 거야. 근데 이쪽이냐는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데 학교 선생님이 좀 쉽게 내면 얘를 낼 거고요. 좀 어렵게 내면 이걸 낼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혹은 이런 기호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에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나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내는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형태가 이렇게 생긴 이 아이가 대칭 차집합이고요. 얘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이들은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좌우의 모양이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A, P, 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좌우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알파벳만 바뀌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합이나 교는 서로 같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일단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거 대칭 차집합 또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나서 빨리 캐치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들을 이런 패턴에 의해서 풀어주셔야 된다. 그것들을 지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대칭 차집합 보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앞에 거 뒤에 거잖아요.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의 합집합이야. 그렇죠? 순A와 순B의 합집합입니다. 생각해보자. 앞에서 뒤에 거 빼면 공집합,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공집합, 둘의 합집합은 공집합. 맞죠? 해석하시면 됩니다. A에서 공집합 빼면 A, 공집합에서 A를 빼면 공집합, 둘의 합집합은 A. 맞죠? A에서 A 여집합 빼면 A, A의 여집합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쵸? 자, 이쪽 가봅시다. 자, 이건 무조건 맞아요. 왜 제가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 갑니다. A에서 전체를 빼면 공집합,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 둘의 합집합은 맞죠?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면 전체, 공집합에서 전체를 빼면 공집합, 둘의 합집합은 전체가 돼야 맞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라는 거야. 대칭 차집합은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서 둘을 합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가야 돼?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둘 합한 거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한 과정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한 과정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를 힘겹게 할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요 연산은 지금 이제 새로운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이건 대칭 차집합은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연산이에요. 자,
이러한 기호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푸세요라고 우리한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아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어렵잖아요. 앞에랑 뒤에 거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더하면 된다. 이건데 그렇게 따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걸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연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A와 A여의 합집합은 전체입니다. 맞죠? 그리고 전체와 이 녀석의 교집합은 얘가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얘가 원하는 A 별표 B라는 녀석은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뜻하게 됩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그러면 이 생각해봐.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건 전체에서 그쵸? 순 B의 여집합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그러니까 순 B의 여집합을 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한 단계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의 여집합인 거야. 그쵸? B에서 A를 뺀 녀석의 여집합, 뒤에서 앞에 걸 뺀 거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보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순 B의 여집합이야.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의 여집합이야. 자, 그렇게 나온 순 B 여집합에서 A를 또 뺐어. 자, 순 B의 여집합에서 A를 빼면 뭐가 되죠? 밖에가 되겠죠? 순 B의 여집합, 요 그림에서 A를 뺐어. 밖에가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거에 뭘 구해야 돼? 여집합을 구해야 돼. 뭘 터지죠? 자, 잘 따라와봐.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여집합이야.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여집합이니까 순비의 여집합이죠. 자, 순비의 여집합 저 그림에서 앞에 걸 뺐어. A를 뺐어. 그럼 이게 사라져요. 그렇죠? 사라진 게 이만큼이야. 그렇죠?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오히려 어디가 되는 거야? 이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둘의 합집합이 되는 구성인 거야. 어때요? 정신없죠? 시험에 나오면 진짜 헷갈려요. 진짜. 그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안 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밸런스를 변별력을 위해서라면 안 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라도 시간 좀 투자해서라도 한 3, 4분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왜? 헷갈릴 애들 다 틀릴 거거든? 그럼 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조급하게 가면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절대 조급하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시간 때려 박아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 가면서 푸셔야 돼요. 되셨죠?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표현 더하기라고 써있지만 실제 난이도는 그보다는 높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 문제는 여러분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시우야, 마지막 문제 풀어보세요. 자, 약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들이에요. 자, 저 규칙성은 순 A와 순 B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순 A9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교집합을 빼면 1과 3이 날아가면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은 9라는 아이를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9과 여기서 여기에는 지금 9가 들어가겠죠? 자, 이들의 교집합에서는 지금 1과 3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녀석들은 1, 3 뺐으니까 2, 4, 6, 12가 들어가 있겠죠. 얘가 원하는 건 지금 순 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괄호에서 생겨난 원소들은 2, 4, 6, 9, 12라는 원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얘하고 얘를 짝지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짝지으면 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2하고 4하고 8 중에 2, 4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 8 들어가고요. 2, 4는 들어갔으니까 6, 9, 12. 여기서 원하는 건 순 요것들이니까 1, 6, 8, 9, 12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14, 12 더했어. 얼마? 지호야? 36. 자, 난 이거 맞았다 손. 지호야 틀렸어? 시험아 맞았어? 수리만 했어. 어디에 틀렸어? 9 어디서? 요거? 요거 9? 불쌍한 9를 왜? 설마 9야 수를 잘못 그건 아닌데 그냥 놓쳤어? 오케이. 자,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유한집합의 원소 바로 앞에까지가 지금 오늘 정리가 좀 됐고요. 이제 토요일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쪽 파트를 하면서 이 집합 단원을 조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고 같은 경우는 딱 이 집합의 연산까지가 학교 시험 범위예요. 이응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라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뒤에 있죠. 뒤에 있다 보니까 아마 명제 앞대가리까지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좀 말씀드릴게요. 숙제. 아까 우리 문제는 9-4번까지죠. 그리고 마크는 562에서 우리 숙제가 좀 많겠는데 562에서 정색하지 마. 좀 심한가? 80. 시험아 괜찮지? 아니야? 그러면 자 적당히 줄여보자. 600 몇 번으로 줄일까? 당자가 그치. 562에서 여기 90문제? 6, 2, 3? 6, 2, 3? 60문제. 60문제 가야지. 6, 2, 3. 내가 그랬어? 아니요. 내가 그거 알지? 네. 그치? 갑자기 선생님 물어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네요.